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의 첫 영상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밝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희망찬 내용,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떠올려봤습니다. 근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시국 자체가 너무나도 뒤숭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수선합니다. 나라 자체가 지금 거의 막장 상태입니다. 정말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이 새해 첫날부터 어두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한 이 주제는 어제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다가 이준석이 영상 찍고 편집을 하다가 이게 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자정이 넘어가가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첫 영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제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윤 대통령 즉각 체포하면 직접 나설 것 이랬습니다. 저 이 기사 내용 안 봤습니다. 이 기사 제목 한 줄만 보고도 정말 뭐랄까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국회에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지금 현재 직무정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뭐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닙니다. 2022년 3월 9일 우리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집권한 사람입니다. 물론 집권한 이후에 숱한 잘못을 했고 결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비상계엄 작전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 내란 혐의를 받을 정도의 그런 언행을 보였던 거, 지시사항을 내렸던 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거는 별로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물론 그 권한은 지금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민간단체가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하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전문시위권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연계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받는 이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향해서 지네들이 직접 체포를 하겠다고 한 얘기를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 매체 본 적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들이 대체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재명이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저 윤석열 탄핵, 윤석열 파면을 바라고 조기 대선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국채와 정체가 그다음에 이 헌정이 유지돼야만 이재명이도 뭔가 한 자리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이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박사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법학을 전공한 사람의 수준처럼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민노총의 양경수란 자가 내놓은 이 얘기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판단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인한테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갖다가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의별 거 온갖 무리수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속히
파면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비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노총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강압해서 끌어내겠다. 체포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물리력을 행사하겠다. 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지네들이 올가매겠다는 소리를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불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경수가 나왔습니다. 이 양경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안식에 윤석열의 체포영장 신속하게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으면 1월 3일 대통령 공관에 전국의 조합원들, 그러니까 민노총 애들을 집결시켜서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진짜 했습니다. 양경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양경수가 뭐라 했냐 또 경호처와 체포를 막는다면 이는 공무집행 방해로 위법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독재자를 끌어내는 외국 사례처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과거에 동구권이 무너질 때 그 동구권의 독재자들을 갖다가 이 분노한 시민들, 군중들이 끌어내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짓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예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기준을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형법상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강압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국헌문란이라고 합니다. 그 국헌문란이 왜 중요한 겁니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그거 내란입니다. 내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내란죄 중요 임무 수행자, 종사자도 그와 비슷한 중형을 받습니다. 근데 양경수란 자가 민노총 위원장이란 자가 지금 내놓은 그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대통령인 그 대통령을 강압해서 끄집어내서 체포를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직무 정지 상태이므로 뭐 권한을 행사할 건 없지만 그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체포를 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보기에 따라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 국헌문란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혔다는 그런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한마디로 불법성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란죄의 구성요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헌을 문란한 목적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뭡니까? 폭동이란 거는 아니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집행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할 경우에는 우리 조합원들을 다 끌어모아서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 물리력을 행사하겠다. 그야말로 폭동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폭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당연하게도 우리가 흔히 쓰는 사전적 정의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폭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권위, 재산, 사람에 대하여 폭력 행위를 일으키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일, 이걸 우리가 폭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어사전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노총이 만약에 집단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낸다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든가 그런 시도를 한다든가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폭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폭동이 됩니까? 왜? 그거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강압하는 짓이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국헌문란의 목적? 경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말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늘어났다. 공개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도 뭔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준법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비상계엄 작전을 시행했다. 그 비상계엄 작전으로 인해서 어떤 짓을 벌릴지 몰랐다.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도 몰랐지만은 그걸 갖다가 무모하게 감행하고 그 뒤처리도 그 책임도 지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그 민노총의 위원장이라는 자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공공하게 지네들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조합원들을 끌어모아서 끄집어내리겠다고 외국의 독재자를 처단하듯이 그렇게 조리돌림하고 린치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5,100만 국민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짓을 하겠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과거 판례를 판시 사항을 잠깐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민노총 양경수의 이런 발언이 정치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거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뭐 자기 의사 밝히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왜 침해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관련 기사에 그런 댓글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윤석열 체포해라, 끄집어내라, 얼른 벨 소리를 다 늘어놓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심판도 법적으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인 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민노총이 한다? 이거에 대해서 과거 이석기 아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석기 내란 음모, 내란 선동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느냐? 그걸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민노총 양경수의 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직접 체포할 것, 끄집어 내릴 것, 이 발언을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지금 읽는 그 대법원 판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명백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므로 그러한 내란 행위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직접적인,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직접적인 폭력 행위 등의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전복할 것을 선동하는 것 역시 여러분들 헌법 질서가 뭡니까? 바로 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인 대통령. 이 대통령 자체가 헌법 질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복할 것을 선동한다? 윤석열 우리가 체포하겠다. 끄집어 내리겠다. 외국의 독재자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과연 민노총, 양경수의 이런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석기 내란 선동죄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란 선동죄는 무엇인가? 내란 선동죄는 어떻게 했을 때 그 구성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법원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선동입니다, 여러분들.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그러니까 피선동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 선동은 주로 내란 행위의 외부적 준비 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 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범죄를 실행할 것을 결의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피선동자로 하여금 또는 피선동자가 아니라도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그들의 어떤 실행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언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행만으로도 내란 선동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 예비 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 예비 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민노총의 양경수의 이 윤석열 체포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판단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언을 다시 떠올려 보시고 제가 지금 읽는 이 대법원 판시 사항을 한번 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과연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인할 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에서 이런 자들의 이런 망언에 가까운 이런 발언들을 갖다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과연 이들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용인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한테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끌어내겠다. 체포하겠다. 관저 앞에서 우리 민노총 조합원들 집결시키겠다. 그 해악을 고지했다 그 말입니다. 외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것들 갖다가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 물론 그 권한은 지금 현재 중지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그 대통령을 민노총이 끄집어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자체의 평온을 현저하게 심대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란 선동이나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내란 선동은 주로 언동, 민노총 양경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 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 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법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내란에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라겠습니까?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룰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끌어내겠다.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관저에서 지네들이 끄집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물리력을 행사하겠다. 유형력을 행사하겠다.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공포심, 외포심을 갖게 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다. 언어적 표현 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 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서는 선동 행위의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내란 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하면, 이제 여기가 결론입니다.
내란 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 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 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뭐 시행, 그 장소, 날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의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선동자가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그리고 또 그 개연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에, 그리고 또 그 폭력성, 이런 것들이 인정될 경우에는 내란 선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이 민노총 양경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과연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정말 헌법, 법률 이런 거를 매일매일 외치고 앉아있는 그 정치권이 이 민노총에 대해서 정말 긴급한 수사를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새해 첫날 첫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